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뽀개기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아닌 것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죠. 자격 정지기간 중 아닐 때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하고요.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요.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겠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고요. 주어가 공인중개사로 들어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증 양도대여가 되겠습니다. 양도대여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16번에 있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1번 이중 등록,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종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 2번, 3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는 상대적 취소 사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그리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되어 처벌 규정이 똑같다고 했죠? 취소해야 됩니다. 5번 지문.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은 법인의 등록 기준 5개가 있는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한데 이러한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동일이라는 표현이 3번 들어가 있죠.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예,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1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동일 3번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죠. 개업공개사 잘못 없이 자기들끼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깨졌다면 그런 경우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이 아니라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있죠? 15번에 보면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그 다음에 16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했죠. 2번은 거래금액이 큰 것,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4번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5번은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들어간 돈, 즉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런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모르고 초과해서 받아도 위반이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았다가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그리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